2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2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 김대호 PD는 매번 저쪽 당 소식을 아주 재밌게 전해주고 있죠. 오늘도 이 김대호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쪽 당 소식 얘기 들을 때마다 기대가 돼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 네. 안 그래도 재보궐 선거가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오고 예. 반응이 어떻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오늘 그 일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보궐 선거가 이제 끝났으니까 사실 저쪽 당도 아마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예. 제가 제일 기대했던 것은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한동훈이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재보궐 선거가 한동훈한테 조금 유리하게 나오는 바람에 뭐 한동훈도 생명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이 참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아이러니하게 이제 한동훈계라고 불리는 쪽은 네. 우리가 보여주지 않았냐 그렇지. 라면서 막 좋아하는 분위기. 좋아하는 분위기인데 반면에 교육감은 또 뺏겨가지고 여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불만 분노가 꽤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어하고 아하. 누군가는 우리가 금전 강화 지켜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한동훈을 내쫓는 그런 그 작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약간의 모양을 바꿔서 명분을 바꿔서 계속 진행 중이다. 어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단 말씀이신 거죠? 네. 야. 그래서 오늘 내용이 생각보다 좀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준비해 오신 썸네일이 이겁니다. 썰로만 떠들던 바로 그것. 김옥균 프로젝트 본격 가동. 한동훈 끝났다? 예. 김옥균 프로젝트요? 네. 전에 한번 우리가 거론을 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균 프로젝트, 그러니까 3일 천하인데 한동훈도 3일 천하에 끝내겠다, 뭐 이런 얘기였죠. 그렇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김옥균이라고 하는 이제 저는 고종과 명성황후 그러니까 그 부부에게 신뢰를 받던 사람에서 가장 신뢰를 잃은 사람으로서 인물로 유명하죠. 그 지난번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제가 나경원 의원, 그는 원희룡 의원, 그리고 네. 한동훈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이 싸움을 하는지 전당대회 토론 장면을 요약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잖아요. 네. 그때 나왔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김옥균 프로젝트였는데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빠르게 끌어내리겠다. 예, 그게 김옥균 프로젝트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참 이야기가 나왔다가 한 번 일단락이 됐었습니다. 네. 이걸 근데 누가 일단락을 시켰냐면 이철우 지사가 일단락을 시켰어요. 이거 허위 사실 이렇게 이걸 사실 국민의힘 톡방에 누군가 막 뿌리기 시작했는데 네. 이 유포자들을 고소고발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급히 이제 네. 뭔가 좀 진정을 시켰다고 해야 되나요? 진화를 시켰네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의문점이 아마 저희 많이 이야기해 보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이철우 지사나 김태흠 지사나 둘 다 친윤계 쪽에 가까워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네. 역할이고 전당대회 때도 사람들이 한동훈을 임영웅 보듯이 한다가 그 같은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을 시켰을까? 사실 한동훈 대표를 실드를 친다기보다 반대로 우리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떠든다고 아마 판단해서 중간에 진정시켰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김옥균 프로젝트가 떠드는 것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윤계에 불리한 얘기다라고 해서 진정을 시킨 것이다. 그렇죠.
어허. 보기에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자, 여기서 그러면 잠시 김옥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김옥균이라는 사람은요, 구한말의 급진개화파입니다. 뭐 잘 아실 거예요.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죠. 갑신정변을 주도한 3인방이라 함은 김옥균, 서재필, 박용효 이 세 사람 중인데 이 사람 중에 사실 목숨을 잃은 한 사람 중이죠. 3일 만에 갑신정변에 실패하고 일본에 망명했다가 뭐 일본에서도 뭐 오래 살지를 못했던 모양이에요. 이런저런 뭐 사안에 휩쓸리면서 결국에는 중국 상해로 망명해서 결국 상해에서 이제 한많은 세상을 망치고 맙니다. 근데 그걸로 마치고 끝난 게 아니라 시신이 국내로 송환된 다음에 부관 참시를 당해요. 그래서 이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말이 되는 것은 3일 천하로 끝내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빨리 끌어내리겠다라는 이런 의미였는데 한편으로는 부관 참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읽힌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부관 참시한다거나 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역사 속 이야기에서 역사 속 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종과 명성황후 네. 둘 다에게 부인에게까지 미움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그렇죠. 두 사람 다 한 데서 엄청난 신림을 받았다가 두 사람 다 한 데서 엄청난 미움을 받은 특히 명성황후가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다 그러더라고요. 고종은 그래도 한편으로는 봐줄까? 이런 생각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명성황후는 끝까지 저걸 가만 안 놔두겠다. 그래서 사실 명성황후가 이제 시해되고 난 을미사변 이후에 국내 귀국을 몇 번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못 들어오고 이제 세상을 뜨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런 김옥균처럼 만들겠다. 그렇죠. 오른팔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는데 네. 어느덧 이제 미움을 사고 한동훈 대표도 비슷하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미움을 사가지고 얘네들은 어떻게 이런 이름을 딱 잘 짓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게 이런 게 전당대회 때 돌았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오늘 이야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옥균 프로젝트. 야,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계획은요, 제가 알기로는 재보궐선거 직후에 날린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당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되자마자 몇 달 안에 날린다. 조기에 날린다. 그런 의미에서 김옥균 프로젝트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시 계획으로 보자면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물어서 내쫓는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선거 패배는 일단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의아한 제가 아직 풀어야 될 실마리 중 하나인데요. 네. 사실 이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게 다시 가동되는 느낌들이 오고 있는데 다시 가동이 되고 있다. 근데 이 시점이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가 아니고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선거 결과와는 상관없이 진행한다. 준비는 따로 준비를 해버린 거죠. 그냥 뭐 명분일 뿐이고 명분이 없어도 그냥 진행할 수도 있고. 야, 대단한데요? 네. 왜냐면 보통 이런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는 사실 이게 좀 지금 아주 개판 5분 전인 게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 똑같이 우리가 생각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재보궐선거를 바로 앞에 두고 당대표를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공격하는 게 선거 직전에 이루어진다면 그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당연히 말렸겠죠. 여기서 상상할 수 없는데 저기서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한동훈은 지금 국힘당 내에서 다시 세력을 회복하기도 어렵겠는데요. 아니 이 상황이면 네가 어쩌든 간에 네가 설령 잘하는 게 있어도 내쫓겠다 이거 아니야. 네가 잘하든가 말든가 답은 축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방향으로 갈피를 잡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한동훈은 끝났네 이제. 언제 끝나느냐의 문제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금정은 조금 차이가 났고 강화가 한 5% 정도 좀 아쉬운 그런 표차를 보여줬는데 진짜 하나라도 넘어갔더라면 아마 바로 가동이 됐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뭐 본인은 수성을 한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안 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가 민주진보가 이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교육감 선거 특히 서울에서 국힘당이 이길 수 있었다고 보기엔 그런 사람은 없는데 근데 일단 서울에서 졌으니까 책임져라. 명분을 만들려면 언제든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괴롭힐 때 그럼 말도 안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 말을 만들어내서 논리를 만들어내서 억지를 쓴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지금 한동훈한테 적용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야, 한동훈이 돌려받는 거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친윤계 쪽 유튜버들은 누구랑 싸우냐면 조중동이랑 싸우고 있어요. 칼럼을 워낙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조중동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야 얘들 작정하고 지금 윤석열 끌어내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싸움이 벌어지냐. 조선일보, TV조선 구독 취소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 이걸 내가 그래서 야, 요거를 여기서 내가 다 본다니 이런 게 참 신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조중동에서 내고 있는 칼럼 대부분의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칼럼들입니다. 그렇죠. 김건희 때문에 네. 나라 망친다는 얘기도 많고 네. 오죽했으면 폐서인에서 사과로 내쫓으라는 얘기.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혼에 준하는 뭐가 있을 거라는 둥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잖아요. 이혼에 준한다. 네. 그런 일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음,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적 쇄신해라 음, 해야 한다. 뭐 지금 한남동 7인과 도곡동 7인 친한계 쪽은 도곡동 7인이라 부르죠. 이렇게 막 싸우면서 막 도이치모터스 검찰 수사 결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면서 막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왜 그런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지금 방금까지 말씀드렸었던 이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불리우는 거랑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옥균 프로젝트 네. 연관이 있는 얘기다. 본인이 지금 받는 공격의 수위가 강하기 때문에 어허. 거기에 맞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어허. 사실 그래서 이번 이 재보선 결과 나오기 이전에 이미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고 비대위를 가동하겠다. 누구를 기점으로 권성동을 기점으로 라는 이야기들이 사실 이 안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전부터. 그러니까 이미 비대위 꾸릴 얘기까지 다 끝내놨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비대위가 권성동과 권영세 이 두 사람을 가지고 비대위를 구성한다. 한동훈 축출하고 그러면 지금 비록 잠시 한동훈 축출 계획이 주춤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가동 중이라고 보는 게 맞겠고 뭐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핑계는 만들기 나름 이런 의미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주도하는 인물과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인 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은 조금 신빙성 있게 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싶은 거예요. 뭐 권성동 의원이야 뭐 매일 매번 설명해야 했으니까 그렇지만, 말할 네. 뭐 필요도 없을 정도로 확실한 원조 네. 윤핵관 있죠. 원조 분위원핵관이고 그동안 사실 한동훈 때문에 살짝 뒤로 물러나 있던 그런 느낌이 강했죠.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꽤 지금도 힘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실세로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하죠. 용산 지금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용 숙지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내용 정리해서 조달해 주는 게 권성동 의원인 것 같다라는 예. 이야기를 한번 해서 그런 소개를 말씀을 한 한 적이 적이 있었죠. 네. 있죠.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보면 국힘당 의원들이 특히 법사위 의원들이 내용 숙지가 잘 안 돼 있는 것 네. 같다. 그러니까 뭐 유상범 의원조차도 어떨 때는 오락가락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법사위 대응 지침이라든지 전략을 짜고 있는 사람이 권성동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단순히 썰이 아니고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권영세 의원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당시에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해라. 그래서 빨리 당의 도움을 받아라라고 적극적으로 케어를 했었던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의 신빙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점은 이 이야기들이 선거가 끝나고가 아니라 선거 직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보궐선거가 이렇게 치러지기도 전에 이미 네. 비대위원장, 부위원장, 뭐 공동대표, 하여튼 뭐 어떤 형태가 됐든 권성동, 권영세가 이미 이름이 나와 있었다. 네. 그러면 한동훈 답은 정해져 있고 한동훈 너는 물러나기만 해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가 인적 쇄신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날렸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반항하는 대항하는 이미지로서 표를 얻으려는 것보다 사실은 그 안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구체화되면서 그에 맞서는 걸로 더 저항이니까 마지막에 저항을 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네가 나를 내쫓으려고 그래? 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한 건 너잖아 하면서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때리면 맞받아 칠 수밖에 없는데 일종의 지금 두들겨 맞고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반격타를 날리는 일수준이다. 사실상. 네. 그러면 지금 왜 한동훈이 계속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목소리 높이는 이유가 뭐 3대 뭐 해결책 이런 얘기하고 네. 이거 다 그러면은 김건희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많이 두들겨 맞다 보니까 일종의 되치기를 하려고 뒤집기를 시도하는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집기에도 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그 내부 안에 그런 정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막 나왔던 녹취록들 이종호, 김대남, 뭐 명태균 막 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이 녹취록에 중점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는데 방송 패널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안 나옵니다. 나 부르지 마라. 네, 그래서 조금 정보 수집에 애를 먹고 있긴 한데 아마 그런 상황을 유추해 봤을 때 뭐 김재원 의원이 이렇게 나오는 최고위원이 나오는 사람들이 항상 나오지만 그 외의 분들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힘들겠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인이 뭐 전화해서 사실을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대응이 힘든 그런 내부적인 분위기 정서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핑계 삼아서 이렇게 쭉 쇄신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고 치고 나가는구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게 나름 자기 딴에는 이제 저항이네요. 저항. 근데 사실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국힘당 쪽에서 지금 김건희 얘기를 못 하잖아요. 김건희 얘기만 나오면 다들 입을 다물어. 그게 아니면 되게 이상한 어거지를 써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심지어 피해자다. 김건희는 주가 조작의 피해자다. 주가 조작의 피해자가 23억씩이나 이익을 보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황당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사건은 아시죠? 국힘당의 대변인 중에 모 씨가 있는데 이분이 자기 결혼 20주년을 자축하는 글을 잘못 올렸다가 지금 사퇴하게 생겼어요. 아시다시피 이분이 한 것이 오빠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기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다고요.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를 겪는 상황이니까 어느 누가 지금 나가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네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과연 한동훈을 정말 국힘당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건가? 우리가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일단 선거에서 이기지는 못했어도 제자리는 지켰잖아. 그러면 내쫓을 상황은 아닌데 진짜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대우 씨 너무 이야기 내용이 과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물어보 여쭤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해 왔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국힘당 앞에서 시위하는 분들이신데 야, 이거 욕까지 있었어요. FXX. 예, 한동훈 민주당으로 꺼져라. 자세 확대를 해봤습니다. 예, 한동훈 민주당으로 꺼져라. 야, 진짜네. 지금 이게 선거 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게 선거 전이에요? 지금도 되고 있고요. 선거 전부터 지금까지 쭉. 저거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 이렇게 당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저거는.
저거는 국민의힘 관련된 유튜버들이 모인 겁니다. 아. 유튜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다고 봐야겠죠. 한마디로 이제 국힘당의 이렇게 코어 지지층들을 이끌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윤딸들인가요? 이들은? 히딸들인가? 뭐.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그 동네 딸내미들, 그 동네 딸내미들이 여기 와가지고 저러고 있다. 한동훈 꺼져라. 그러니까 현장 유튜버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저거를 하고 있죠. 야, 이거 놀라운데요? 그래갖고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지금 한동훈 대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저 정신 못 차리고 저 선거 직전에 저러고 있으니 아주 답답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관련된 유튜브는 어느 라인에 줄 서냐에 따라서 그거에 치우친 논쟁밖에 이야기 안 한다고. 그래도 지금 김건희 쪽이냐 한동훈 쪽이냐 서로 그래서 이제 지금 맞짱 뜨고 있는 상황. 야, 이 동네 재밌네. 근데 진짜 참 궁금한 게 예. 왜 꺼지면 꺼지라고 해야지 왜 민주당으로 꺼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안 받아줘. 우리도 싫어. 그러니까 민주당에 물어보고 하는 건가 싶어. 왜 하필? 왜 우리 쪽으로 와? 오지 마. 나 한동훈 싫어. 나 지금도 쇼기 때려주고 싶어. 진짜. 야, 근데 분위기는 정말 살벌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선거에서 졌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거고, 어쨌거나 답은 정해져 있다. 한동훈 꺼져라. 그렇죠.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준비돼서 실행하고 있었던 단계였기 때문에 멈출 수도 없겠네. 네. 잠시 주춤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면 조만간 권성동, 권영세가 전면에 나설 것 같은데, 그럼 바로 내일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윤석열, 한동훈 독대잖아요. 그럼 이 독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해결책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또 윤한 사이에 새로운 뭐 어떤 관계 정립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기대가 안 돼. 못 하겠네. 그래서 저도 기대가 안 되고 조금 의아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내일 오후 4시 반쯤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동석하냐 안 하냐 가지고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미 뭐 김건희 여사 셋이나 모여야 된다. 도이치모터스 그 국민들이 납득 못한다. 다 얘기해 놓고 뭘 독대를 하겠다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번 선거 끝나면서 한동훈 대표 측 캠프 측이 약간 뭐라 할까요? 이게 좀 어깨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렇겠지. 네. 들은 소문에 의하면 뭐 독대 못하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독대 요정에서 호소인에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이번 독대가 과연 어떠한 것을 가져올지는 예측되진 않지만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이 동훈이 불러가지고 야, 동훈아 이제 그만 나가라. 해고 통보. 해고 통보하려고 독대를 하는 게 아닌가. 그거 외에는 지금 다른 설명이 안 돼. 저도 궁금합니다. 네. 뭐 내일 저녁 때가 되면 알겠죠. 네. 네. 왜냐면 독대에 관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데 항상 예상 밖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거론이 무엇이 됐든 간에 네. 결론은 거의 정해져 있지 않나 싶다는 뭐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내일이 사실상 한동훈의 마지막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아무튼 뭐 지켜보죠 뭐.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